평생 술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염이 생긴다. 그것도 2명 중 1명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60세 박모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재검사에서 지방간이 아니라 지방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간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이죠. 사실은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술을 안 마시는데도 간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데도 생기는 지방간염,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은 일반인의 경우 10%에서 24%, 비만인의 경우 58%에서 74%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술을 마시지 않아도 2명 중 1명은 지방간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중에서도 지방간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간과 지방간염 뭐가 다른지 아세요?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쌓이기만 한 상태지만 지방간염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간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50대 이후 중년층, 특히 뱃살이 있는 분들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장지방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뱃살이라고 부르는 것, 그 안에 숨어있는 내장지방이 바로 지방간염의 주범이거든요. 내장지방이 쌓이면 간으로 가는 혈액에 지방이 많아집니다. 간은 이 지방을 처리하느라 과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간세포가 지쳐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지방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지방간염이 있으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술도 안 마시는데 간이 나빠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뱃살 때문에 간이 망가진다니 정말 충격적이었다고요. 이분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면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소화가 안 되고 오른쪽 윗배가 묵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지방간염이었다는 거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생활 습관을 바꿔서 많이 좋아지셨지만 만약 더 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피로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오른쪽 윗배가 묵직한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꼭 병원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예방법도 꼭 실천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방간염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장지방 줄이기입니다. 지방간염의 가장 큰 원인이 내장지방이니까 이걸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장지방을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장지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좋아요.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갑자기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처음에 아파트 계단 오르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3개월 정도 하시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검사 결과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두 번째, 식습관 개선입니다. 지방간염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굶거나 극단적으로 식단을 바꾸는 거죠. 그럼 안 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오히려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흰쌀, 흰 밀가루 같은 것들 말이에요. 대신 현미, 귀리, 통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것들이 좋죠. 특히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간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도 많이 드셔야 해요.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이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끼니를 걸으면 간에 부담이 갑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간 건강에 중요해요. 하루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기 쉽거든요.
대신 녹차나 허브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간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간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조용한 곳에서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독서, 원예, 산책 같은 것들 말이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도 간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간은 밤에 해독 작용을 하는데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 7-8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고 둘째 주에는 식습관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며칠 하다가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지방간염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미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발전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지방간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간염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 수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ALT, AST 같은 간 수치와 복부 초음파 검사가 있어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 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방간은 진행성 질환이에요. 오늘 정상이어도 내일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지방간이 있는 분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해요. 유전적 요인도 있거든요. 물론 유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지방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 지방간 위험이 2-3배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관리도 잘 하셔야 해요. 사실은 지방간염 예방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그게 전부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 훨씬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간,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